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워야 산다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 시장이 지난주 이제 배워야 산다 할 때만 해도 1600이 깨지니 어쩌니 하는 그런 지금 또 시점들이었었는데요. 불과 지난주 후반에 그 운용력이 이제 좀 장기적인 한 7월까지의 목표치로 설정했었던 1387에 거의 50포인트까지 근접하는 1439포인트까지 또 불시에 찍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번 주 흐름에서 또 반등이 나타나면서 불시에 또 1700을 지금 찍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장의 양상들이 일주일 흐름이 평소에 한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일방향으로 빠질 때는 사실 또 그렇게 의미 있게 이렇다 할 또 반등 내지는 또 어떤 흔히 얘기하는 좀 지지대 없이 우뚝뚝뚝하고 또 빠지고 또 올릴 때는 또 어떤 저항선도 없이 또 우뚝뚝뚝하고 오르는 그런 지금 시장 형국들 속에서 굉장히 또 궁금함이 많으실 그럴 시점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오늘 이제 배워야 산다 시간 이제 지금 시장의 맥 시리즈 6번째 6강 시간은 4강에서 설명드렸던 금융전쟁 2를 하겠습니다. 이 시장의 이런 지금 구조들 일방향으로 빠졌다면 또 우뚝뚝뚝하고선 그냥 빠지는 양상, 또 올랐다 하면 우뚝뚝뚝하고 오르는 그 양상들, 사실 상식적인 어떤 이 주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내재적인 어떤 요인들 내지는 어떤 요인의 접근을 통해서도 사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양상들인데, 지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 금융전쟁, 그걸 이제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현상이 굉장히 또 당연하고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또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제 4월의 장세, 4월의 장세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4월달 장세가 전개되는지 하는 면에 있어서 가장 또 기초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번 4강 때 금융전쟁 1을 훨씬 또 심화하고 현재 또 시장 흐름에 접목해드리는 금융전쟁 2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간단히 이제 혹시 또 4강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리뷰해서 보면은 이건 지난번 4강 때 지지난주 때 원고가 되겠습니다. 2020년 올해 금융전쟁에 있어서의 주체, 당시는 일방적인 이제 하락 구간들, 시장을 이제 내리꽂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 내리꽂는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면들, 거기에는 가장 근원적으로 어떤 기획이 또 당연히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용력이 추정하기에는 이제 조지 소로스 군단 그리고 행동주의 헤지펀드 연합 세력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지지난주에 드렸었고요. 그래서 목적이야 이제 세계 금융시장, 금융이 항상 그렇습니다. 2008, 9년 금융위기 시점에서 이제 망할 회사들 망하고 또 새로 떠오르는 회사들이 또 떠오르고 하면은 그 떠오른 이제 새로운 그 군단들, 미국 뉴욕에 있어서의 또 군단들이 결국 10년을 장악할 수가 있죠. 향후 10년에 있어서의 또 이 주식시장과 또 금융권 이쪽도 장악할 수가 있는 반면에 그 막대한 또 자본력을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로 또 이제 언론을 상당히 또 움직일 수가 있고, 언론을 움직인다는 거는 사회와 문화 그리고 또 정치까지도 상당히 대선 후보에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히는 것이 좋을까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을 상당히 또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되었고, 목적은 역시 과거 어느 시점이나 그랬듯 새로운 10년도에 대한 이제 경제 파워, 그걸로 인한 또 이제 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한 부분에서의 또 영향력 확대, 이런 면들이 다 했었고요. 또 주요국 정치 집단 있어서의 또 레짐 체인지도 어느 정도 좀 목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도 드렸고요. 버블 붕괴 후에 이제 긴축 환경 이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이제 금융 질서와 새로운 교육 질서를 좀 이제 확립하고 자기들의 판을 새로운 세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보겠다, 그런 우중으로 보인다 했었고요.
또 조지 소로스의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1월 23일 날 뭐 거의 전쟁 선포였죠. 금융 전쟁을 이제 선포하노라 하는 그런 내용들, 그것도 뭐 지난 시간에 다 이제 그거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오늘 내용들 하나씩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지금 그 시리즈에 이번 그 배워야 산다 시리즈 이제 그 챕터로는 36번째 지금 되겠는데요. 이제 결국 뭐 명확해졌습니다. 양대 세력 아래쪽을 상당히 또 주도하는 쪽과 위쪽을 또 주도하는 쪽. 뭐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아래쪽을 주도하는 쪽은 운용력의 추정으로는 뭐 조지 소로스와 행동주의 군단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었고, 뭐 위쪽을 이제 상방 세력 이런 쪽은 여러분들도 뭐 뉴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또 미국의 뭐 뉴욕의 또 금융시장 있어서도 조지 소로스와 행동주의 군단이 이제 이번 이 흐름들을 만드는 쪽에 추종하고 동조하는 세력들도 많은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현직 트럼프 대통령과 또 현직 정부에 대한 또 이제 그쪽을 추종하고 또 밀어주는 금융 세력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청팀과 홍팀으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게 지금 뭐 줄다리기 시합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환경이 결국 뭐 운동회 때 청팀과 홍팀이 나누어갖고 이제 줄다리기,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청팀 쪽이 막 이렇게 땡겨서 가져올 때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또 홍팀이 또 힘을 써갖고 또 땡기고, 그러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힘이 더 세고 인내력이 세고 한쪽이 결국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데, 일단 뭐 청팀은 주가 빠지는 게 파란색이니까 조지 소로스와 행동주의 군단 그런 쪽으로 오늘 요 내용들에서는 계속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그쵸, 버블 붕괴, 결국 대버블이 일어났다, 그리고 대버블이 만들어졌다 했을 때 그거를 또 선점해서 버블을 붕괴시키는 쪽은 항상 훨씬 유리하게 또 시장의 패권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 다음 이제 시장 버블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이제 환경들 속에서도 막대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건 뭐 1929년 경제 대공황 직전 직후 시점에 또 뉴욕의 금융 세력들이 판이 완전히 바뀌고, 또 하나의 뭐 시점들마다 늘 바뀌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이쪽은 이제 이 대버블이 일어났다. 미국에 있어서 S&P 또 나스닥 또 뭐 다우 뭐 등등 전례 없는 대버블이 만들어졌고, 그걸 이제 어느 시점에 붕괴시킬 것인가, 2020년 연초에 붕괴를 시킬 것인가, 2020년 가을에 붕괴를 시킬 것인가, 2021년에 붕괴를 시킬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 올해 올 연초 1월 23일 선전포고와 함께 본격적으로 1개월 후인 또 2월 달 하순부터 그 양상들이 지금 나타났었던 지금 시점이고요. 이쪽은 버블을 붕괴하려는 쪽이죠. 즉 흔히 얘기하는 뭐 하방 세력으로 현재 시점에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쪽들이 되겠고, 이제 홍팀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 현재 또 정부를 그 지지하는 그쪽에 이제 금융 세력들이 되겠죠. 역시 이쪽은 버블을 유지하는 게 또 최대의 목적. 어느 정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초기 다우지수 수준이 거의 한 2만 포인트 수준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어떻든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대선을 맞이하는 게 뭐 유리할 것이다, 나의 업적이다 하는 것들을 또 이제 과시해야 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버블을 유지시키고 또 주가에 있어서도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제도적 또 이제 뭐 그 각종 정책들을 또 활용하는 그런 쪽이 이제 홍팀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청팀과 홍팀 간에 지금 계속 지금 양상들인데요. 한 2월 달 중하순 그리고 3월 중순 중하순 여기까지는 일방적으로 이제 청팀이 또 그냥 압도하는 그런 시점들이었고, 반면에 지금 이제 이번 주 국면들은 일방적으로 또 홍팀이 압도하고 있는 그런 지금 국면들이 되겠는데, 양대 주체 있어서의 뭐 주력 무기는 무엇일까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금융 전쟁에 있어서 청팀은 굉장히 시장의 근원적인 생리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대버블이 일어나면은 그걸 붕괴시키는 거는 뭐 그렇게 뭐 막대하게 뭐 공매도를 쳐야 되고 막대하게 뭐 어떤 매도 포지션을 안 해도 그 단계마다 한 번씩 툭툭 건들고 밀어주면은 결국은 시장은 또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죠.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장의 대폭락, 대쇼크 이런 것들은 버블이 나타나지 않은 단계에서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 경제 대공황이든 1920년대 경제 대공황, 1987년에 블랙 먼데이, 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 IT 이제 버블이 붕괴하면서 또 이제 대폭락 과정, 2009년도도 마찬가지고 2008년도도 항상 버블을 크게 만들어 놔야 그게 붕괴된 거지. 기업들의 가치 그리고 시장의 가치가 딱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 정도 놓여 있다. 이럴 경우에 대폭락이 오거나 대쇼크가 나타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팀, 결국 지금 소로스 군단과 이제 행동주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근원적 생리, 대버블이 만들어지면은 대버블이 계속 버블이 확장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또 그 버블을 꺼트리는 그 양상들은 흔히 우리가 이제 풍선에 바람 넣고선 그냥 바늘로 톡 하면은 그냥 터지듯이 굉장히 쉬운 작업이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예를 들어 다우지수를 16,000포인트에서 30,000포인트까지 밀어 올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자금과 어마어마한 또 이제 노력과 공이 필요한 반면에 버블로 만들어진 어떤 주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는 그걸 올리는 데 필요했던 그 자금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자금, 그리고 툭툭만 쳐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기 하강과 벌써 이제 보면 글로벌에 있어서도 이게 갑자기 요즘 나오는 뉴스들도 아닙니다. 작년도 이제 3분기, 4분기 미국의 또 많은 또 뉴스원들 보면은 지금 주식은 작년에도 이제 연말에 많이 올랐었으니까요. 다우와 S&P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3분기와 4분기인데 기업 실적은 오히려 그에 터무니없이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2015, 16, 17년 넘어오던 시점들의 실적 증가분보다 너무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대버블의 징후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또 위험한 시장의 신호가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들이 작년도 3분기, 4분기에도 심심치 않게 또 미국에서 들려오는 그런 뉴스들이었는데, 이와 같은 이제 경기 하강, 그러면서 이제 대버블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버블이 이제 붕괴되는 이런 시장의 근원적인 생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쪽들이 청팀 쪽, 하방 쪽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 홍팀 쪽은 또 강력한 무기가 있죠. 재정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 심지어 무제한으로 이제 발권을 해서 밀어붙이겠다 하는 이럴 정도의 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지금 특성들이 있고요. 이게 다 어마어마한 무기들입니다. 사실 아래쪽을 도모하는 쪽에 있어서는 이 대버블이 만들어졌고 그걸 붕괴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아주 유리한 환경, 그렇게 되겠고, 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원해 갖고 그걸 지지하고 오히려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그 힘도 또 어마어마한 그런 유리한 환경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주고받는 장세의 국면들, 일단 한 번씩 지금 주고받고 있는 국면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고받는 이 장세 국면들 있어서는 가장 기본은 균형점입니다. 균형점에서 상당히 벌어져 있는 구간. 미국 다우 같은 경우에는 운용력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좀 균형점, 미국 기업의 실적과 미국 기업의 또 펀더멘털을 놓고 봤을 때 그냥 적정 주가 수준, 버블을 쏙 뺀 수준이 어느 정도냐 봤을 때는 한 16,500포인트에서 18,000포인트 정도 봅니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그런데 그 균형점이라면 대략 다우로 봤을 때 한 18,000, 16,500 사이 구간, 거길 균형점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꼭 균형점에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게 어떨 때는 그 균형점, 기업 가치보다도 조금 거품이 약간 붙어 있을 때도 있고, 기업 가치보다 오히려 또 상당히 디스카운트 돼서 또 거래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균형에 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 작년 연말과 이제 올 연초로 오는 단계에서의 문제는 그 버블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이렇게 또 무너지는 강력한 그런 양상들이 나왔었고요. 균형점에서 많이 벌어져 있는 구간일수록 누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청팀이 유리하겠죠. 하방 세력이. 사실 그렇게 막대한 어떤 자금력과 막대한 이제 공매도 주식에 대한 매도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주가는
결국은 이제 톡톡 눌러주는 데 따라서 이제 또 균형점으로 회귀하려는 상당히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청팀이 적극적으로 유의한 국면들. 그래서 계속 보면은 지금 딱 균형점 수준인 한 18,000 근처에 오기까지는 일방적인 하락 장세가 전개됐죠. 결국은 하락이 뭐 하루 정도 또 반등하면은 그대로 또 두들겨 맞고, 예를 들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제 정책적인 면, 또 미국 뭐 연준이나 이런 데서도 뭐 금리도 벌써 그 사이에 두 번이나 내렸었죠. 0.5%포인트 내린다 했을 때도 내리자마자 또 폭락이 시작되고, 거기다가 한 번 더 이제 1%포인트 내려서 거의 뭐 이제 제로 금리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양상을 해도 오히려 하락폭은 더 깊어지는 이런 양상들은 균형점에서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시 균형점으로 오는 단계 속에서는 일방적인 하락 장세, 뭐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들이 또 나타났었고요. 현재 이제 또 균형점에 상당히 가까워졌었죠. 다우에 있어서 18,000을 툭 찍지는 못했지만 거의 18,000에 근접하는 그 양상까지 오니까, 여기부터는 어떻게 해요? 정책이 통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립 서비스를 하든 어떤 재정 정책을 하겠다고 하든 그게 또 약발이 먹히고 또 증시의 반등을 이끄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면인데, 이와 같이 이제 균형점에 가까워지는 구간들은 또 홈팀이 적극적으로 유리한 국면들, 그래서 상승이 나타나도 일방적인 또 상승 장세가 나타나죠. 그럼 일방적인 상승 장세가 나타날 때 청팀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청팀은 왜 거기서 어떤 또 매도를 동원해 갖고 누르지 않느냐? 이건 너무 또 당연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청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무조건 주가를 빨리 누르고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홍팀이 적극적으로 균형점에 가까워서 거기서 어떤 이제 자금을 동원하고, 결국은 양측 간에 이제 일종의 금융 전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실탄을 막 쏜다. 그러면 청팀에서도 실탄을 동원해서 막 막는 것보다는 홍팀이 실탄 다 쏴라. 일단 쏠 때까지 다 쏴라 하고 일단 그 구간 속에서는 그냥 관망 내지는 방어하는 그 양상들을 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에 뭐 국내 주식만 보더라도 그 구간에서는 일평균 7천억, 시간 단위 1,000억씩 계속 팔던 외국인들이 이번 주 들어서는 또 매도의 강도가 거의 약하거나 아니면 아예 뭐 매도도 안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 청팀에 있어서는 또 반등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평균적인 매도 단가를 상당히 또 올릴 수가 있잖아요. 주식을 매도하는데 높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낮은 가격에서 매도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당연히 매도는 높은 가격에서 하는 게 유리하고, 매수는 낮은 가격에서 하는 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균형점에 가까워져서 거기서 홈팀이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뭐 실탄을 막 쏴가면서 이제 어떤 반격에 나선다. 그럴 경우에는 청팀은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또 이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 있겠죠. 다우, S&P에 있어서 요런 지수 수준, 여기는 이제 다시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다시 이제 또 싸움에 나설 시점이다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또 다시 매도 공세 속에서 이제 또 제압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이미 한 1개월 지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또 전개될 그럴 구간들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의 균형점은 요 18,000에서 16,500 구간은 뭐 배워선다 이전 시간에서도 뭐 얘기는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이제 30년 월간 차트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이런 위치죠. 어느덧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져가지고 거의 한 18,000선 근접까지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는데, 요 16,000에서 16,500에서 18,000 구간은 공교롭게도 2016년, 17년도 당시 뭐 버블 논쟁이 있던 그 시점이죠. 운용력은 뭐 배워야 산다 방송에서도 여기는 절대 버블이 아니다. 그리고 상투가 아니다. 오히려 위에서의 쌍바닥이다. 대버블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등락 단계이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던 게 2016년 뭐 그런 시점들로 기억이 돼 있는데요. 그 시점이 이제 딱 그 미국의 이제 기업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업 가치를 딱 얼마라고 딱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흔히 통용하는 뭐 앞으로의 이익에 대한 뭐 PER 가치, 또 기업의 이제 또 기본적인 펀더멘털 가치, 그리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또 미래 성장성의 가치. 근데 미래 성장성의 가치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맘대로 재단을 하죠.
보통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주가가 거래되고 있더라도 그 추상적인 가치를 야 이게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뭐 10년 동안에 훨씬 값어치를 발휘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은 사실 말이 되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하고선 우리 투자자들을 항상 기만하고 현혹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인 게 그 추상적인 가치가 되겠는데, 요 16,500에서 18,000 구간들 딱 그 라인 때 이제 근접하인 양상들이 나타나니까 뭐가 힘을 써요? 홍팀이 힘을 쓸 수 있는 구간들인데 현재 어젯밤 기준으로는 이렇게 2704포인트 하고선 그 반등이 나와 있는 그 시점들이 또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가서 보면은 이제 각 구간에서 이제 몰입도를 상당히 또 높이는 시점들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 지난달 운용력이 그 배워야 산다에서 한 2250포인트 그 정도 수준에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끝났다. 7월까지 종합지수가 1400이 깨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몰입도가 있지 않죠. 시장 막 삼성전자 막 올려치고 지수가 막 팡팡팡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전혀 몰입이 안 됩니다. 반면에 주가가 빠지고 또 빠지고 막 해갖고 이제 엄청난 공포 상태가 돼야 이제 몰입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점들이 되는데 이게 청팀 구간의 몰입도를 높이는 요인, 하방에 대해서 몰입도가 높아지는 요인, 그리고 상방에 대해서도 몰입도가 높아지는 그런 요인들,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겁니다. 그 항상 보면은 결국은 이게 변곡이죠. 시장이 막 빠지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시점, 또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데 또 상승을 했다가 또 하락으로 전환된 시점, 이런 시점들은 항상 몰입도가 높은 구간이죠.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된 구간은 상승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점, 반면에 하락에서 또 상승으로 반전된 시점들은 하락에 대한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시점들이 되는데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청팀 구간 하락에 대해서 그 몰입도를 굉장히 높이고 오히려 주식을 안 팔고 하다가도 거기 가서 또 팔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몰입도를 높이는 요인들은 시장이 빠지고 또 빠지고 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떤 부분이 훨씬 이제 귀에 많이 들어올까요? 그렇죠. 신문 뉴스에서도 역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신문에서도 뭐 지난주만 해도 뭐 이제 금융위기라는 단어,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런 상당히 좀 과거 우리가 뭐 한 20년 전에나 겪었던 그런 용어들을 많이 또 볼 수 있는 게 그런 시점들이고 했었는데, 역시 이제 하락을 하고 또 하락을 하고 하면은 이제 가장 공포스럽게 느껴진 건 뭔가요? 당장 이제 또 도래하는 뭐 실적 이제 발표 시즌, 기업들이 가장 뭐 본이고 본질은 실적이다 보니까 기업 실적 쇼크는 사실 뭐 상당히 또 예견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그 아직 실적 발표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실적 발표 전까지는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 그리고 경기 지표도 뭐 그동안 뭐 10년 동안은 보지 못했던 상당히 한 분기 수준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터무니없는 수치로 내려가는 것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기 지표 급냉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하락에 대한 심리를 부추기고 몰입이 되게 하는 그런 면들이 되겠고요. 또 이제 하단부가 추정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도 차트에 뭐 혹시 추세선을 그리시는 분들 본다면은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 이런 시점 보면은 사실 밑에서 어떤 추세선이 아예 보이지가 않는 시점들이 되죠. 주가가 그래도 한 5년, 6년도 아니죠. 벌써 한 10년 가까이 8, 9년 정도 계속 머물렀던 라인대에서 크게 이탈을 해버리니까 하단이 아예 추정이 되지 않는 그런 면들. 이거는 주가 하락에 있어서 어떤 상당한 공포를 주죠. 주가가 빠지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하단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주가가 어디까지 빠져야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바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시점이라면은 이게 공포감을 훨씬 가중시키고 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몰입도를 굉장히 높이게 하는 요인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 버블 붕괴 시기, 우리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든 아니면 뭐 그래도 이렇게 뭐 구전으로라도 듣거나 책에서라도 본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버블이 한번 붕괴됐다면은 이게 항상 상당히 무섭고 이 공포스러운 기억, 그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또 책에도 다 나와 있고 하는데, 버블이 한번 깨졌다면은 종목들이 기본이 막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30분의 1 토막 이상씩 또 주가가 나고, 그것도 버블이 붕괴되는 딱 몇 달의 구간, 거기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빠진 주가 이후에 또 뭐 한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렇게 빠지는 경험들을 뭐 한 2008, 9년에도 우리가 봤었고 또 뭐 그 이전 시점에도 또 IT 버블이 무너지던 시점에도 봤었고 하다 보니까 이 기억들이 막 재생이 된 거죠. 빠지고 또 빠지는데 주가가 어느덧 한 달 동안에 반토막이 나는데 여기서 3분의 1 토막으로 더 빠지지 않을까, 4분의 1 토막으로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계속 또 이런 과거 버블 시기에 항상 답은 그렇잖아요. 버블이 한번 무너졌을 때는 대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결국은 중간 단계에서 잡은 사람도 거의 거의 한 60, 70% 이제 진행된 단계에서 잡은 사람도 막대한 손실로 오히려 귀결되는 그런 면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막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빠지고 하면 이런 게 막 떠올라갖고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몰입도가 높아지는 면들이 되고 또 최근 이제 뭐 보면 올해 보면 이제 또 코로나나 이런 막 뉴스들이 막 나오니까 시장 외적인 현상들도 상당히 막 불안감이 막 가중되고 막 이렇게 되는 양상들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홍팅 구간 시장을 또 막 이제 또 올려 붙였다 이런 몰입도가 왜 높아지나요? 높아질 수밖에 없죠. 현재 보면은 이게 또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낙폭이 엄청나게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뭐 10% 반등했다, 20% 반등했다, 30% 반등했다 해도 주가가 한 달 동안 빠진 폭에 뭐 요만큼 분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서라도 들어가면 이제 뭐 그래도 수익이 요만큼은 나겠네. 그 퍼센테이지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아주 쉽게 내겠네 하는 수익 창출 기대감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각국의 중앙정부 또 기관 자금 이런 쪽이 정책에 있어서 또 자금과 정책에 있어서 막 강력한 지원 효과 그러면 야 무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제한이라고 했다 하면은 다우지수를 다시 3만 포인트 혹은 막 5만 포인트로 막 이끌 것 같은 그런 기대 심리도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며칠 또 반등하고 막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양상에서는 상승에 대한 몰입도가 확 높아지면서 모든 게 다 싸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또 되고요. 사실 그리고 지금 뭐 주가 자체가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싸도 너무너무 싸게 느껴질 수준의 지금 주가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올랐다 하면은 이제 막 한없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또 청팅 구간 계속 또 빠진다. 추세적으로 이제 또 강하게 또 뺀다. 그런 시점에는 또 한없이 빠질 것 같고 그런 몰입도가 높이는 요인들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뭐 단적으로 몇 종목 지금 보면은 정말 싸도 너무너무 싸게 느껴지는 주가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가총액 수준들을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은 아마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과거 뭐 주식을 한 10년, 20년 동안 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주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 정도에 하고 놀랄 정도가 되는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대위아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래도 코스피의 아주 최고 수준의 그 시가총액 상위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주라는 인식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아주 초대형주까지는 아니어도 대형주라는 인식 시가총액으로 보면 그래도 한 3조, 5조 이 정도는 그래도 있는 그런 회사로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실 건데 현대위아 시가총액이 빠지고 또 빠지다 보니까 어제 오늘 반등을 했어도 지금 시가총액 수준이 7,084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한 상투가 이전 상투가 한 6조 5천억 정도 수준 거기부터 빠지다가 또 요즘 이번 한 달 동안에 또 빠지고 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수준이 7천억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시장이 지금 간다는 확신, 시장이 어떻든 바닥을 찍었고 시장이 다시는 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은 현대위아 그냥 막 싸담고 싶죠. 야, 현대위아 이거 그 내 기억에는 그래도 시가총액 그래도 막 한 5조도 넘어갈 때도 있었고 보통 그래도 2, 3조, 3, 4조 이상 하던 회사인데 7,084억이네. 야, 이거 뭐 거의 중형주 수준으로 내려왔네. 이거 뭐 그냥 사면은 사서 묵혀두면 한 서너 더블은 쉽게 나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요. 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수준이 어제 오늘 또 반등을 했다고 해도 지금 7,746억 원 수준입니다. 이건 어떤 계산이 나오나요? 시장이 어떤 위기 상황으로만 안 간다. 금융위기 상황으로 안 가고 또 뭐 두산그룹, 뭐 두산중공업 있어서도 뭐 채무 상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자 비용 충당만 할 수 있는 단계라면은 야 이거 뭐 몇 달 들고 있으면은 뭐 두세 더블이 아니고 한 다섯 더블도 날 수 있겠네 이런
또 느낌이 막 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두산중공은 심지어 시가총액 거의 한 20조부터 지금 내려온 겁니다. 2007년도 가을 한 11월 정도가 피크였었는데 당시 시가총액 수준 한 20조 원에서 지금 빠지다 보니까 그 7천억대까지 그 아마 그 주가 차트 월간 보시면은 지금이 한 50분의 1 토막 났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주가는 그렇진 않고요. 시가총액 자체는 아마 중간 과정에서 또 뭐 유상증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재무적 요인 그래가지고 아마 더 높게 나타난 걸로 보이고 시가총액 자체는 한 20조 수준에서 지금 한 7,700억. 그러니까 이것도 뭐 거의 한 뭐 중형주 그 정도 수준 그렇게 돼 있는 시점들이 되겠고요. OCI 같은 경우도 OCI라는 단어, 물론 이게 최근에도 빠진 지가 뭐 한 1, 2년, 3년 오래됐기 때문에 또 인식이 많이 또 그동안도 많이 바뀌긴 했었지만 OCI라는 단어를 어떻든 딱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냥 균형 뭐랄까 시가총액 하면 뭐 한 3, 4조 정도 되겠네. 이런 느낌이 아마 많으실 정도가 되겠는데 OCI도 지금 7,966억 원 수준으로 지금 빠져 있는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이것도 뭐 시장이 안정되고 어떤 뭐 환경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면은 뭐 그래도 뭐 묵혀놓고 좀 갖고 있으면 뭐 더블 아니면은 또한 네다섯 더블은 쉽게 나겠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싼 그런 지금 주가 수준이 되다 보니까 요건 한 15조부터 지금 빠졌습니다. 거의 한 15조부터 빠져가지고 지금 7,900억 원. 그리고 뭐 LG 상사는 원래 뭐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죠. LG 상사는 그냥 뭐 우리 머릿속에도 그냥 초대형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가총액 뭐 최상위권 라인들도 아니고 그냥 뭐 시가총액 한 2조 원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대형주 수준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실 건데 시가총액 수준이 무려 이제 3,140억 원입니다. 이건 완전 뭐 소형주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시점. 그렇다고 뭐 적자가 나인 것도 아니고 뭐 이익이 안 나인 것도 아닌데 시가총액이 3천억 이렇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시장이 뭐 어떻든 뭐 안정만 되고 뭐 저거 하는 단계라면은 야, 이런 거 뭐 그 뭐 또 쭉 묵혀놓다 보면 한 대여섯 배 정도 2, 3년 지나면은 되겠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들이 된 거예요. 주가가 어떻든 이렇게 좀 올려붙이는 양상들을 좀 주고 하면은 대중들이 딱 느끼기에 종목들 이렇게 쭉 보면은 정말 안 살 종목이 없죠. 야, 이것도 지금 사 있고 IT주도 사 있고 뭐 자동차도 사 있고 막 철강 주고 뭐 저 어디 뭐 안 살 종목이 없습니다. 그냥 뭐 너무너무 싸기 때문에 안 살 종목이 없을 정도로 뭐 사는 게 부담될 종목은 당연히 없고 야 이건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로 다 수익을 낼 수가 있겠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싸게 느껴지는 주가. 이게 홍팅 구간의 몰입도를 또 주는 구간에서는 대중들이 또 막 사러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대단히 궁금한 것은 그 이제 4월 달이 되겠습니다. 4월 달. 뭐 물론 이번 주도 궁금하시겠죠. 내일과 모레 그리고 그럼 이제 4월 달이 되겠는데 4월 달은 이제 어떤 장세냐? 4월 달은 대격돌 장세죠. 지금까지도 이제 그 격돌을 했지만 지금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점 동안에 한 번씩 주고받은 지금 장세 흐름들이잖아요. 한 번 이제 총팀이 아주 세게 한 번 주고 홍팀이 이제 또 이번 주 나름대로 그래도 짧지만 날짜 수로는 지금 3거래일, 3거래일, 2거래일, 그 정도지만 2거래일이죠. 2거래일이지만 그 임팩트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강한 그런 양상으로 지금 주고받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4월 달은 이제 또 대단한 격돌이 일어납니다. 균형점에서 또 얼추 벌어진 시점, 거기서는 이제 또 청팀의 엄청난 반격이 막 나타나 버리고요. 또 균형점에 또 다가서는 시점, 거기서는 또 홍팀의 또 엄청난 반격이 나타나면서 시장 지수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변동성, 시장 지수가 한번 빠졌다 하면 또 한 2, 300포인트, 3, 400포인트 빠졌다가 올랐다 하면 또 2, 300포인트, 3, 400포인트 오르는 이 장세는 4월 달에도 계속 또 거의 뭐 주단위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고요. 청팀에 있어서는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도래하고 있는 역시 실적 시즌 오픈이 되겠죠. 뭐 한국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도 이제 4월 달 초일부부터 그 이제 실적 시즌 돌입하게 돼 있는데 청팀의 강력한 무기는 역시 실적 쇼크가 되겠습니다.
아주 일부 소비재 중에 아주 일부 섹터들 제외하고는 사실 상당한 지금 실적 쇼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점들 그런 가운데 거의 뭐 한 5년, 7년 동안에 적자를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기업들도 또 대규모 적자로도 막 전환되고 하는 그런 또 실적 쇼크가 기다리고 있는 면들이 되니까 청팀으로서는 지금 최대의 무기가 되겠죠. 또 이게 홍팀이 상승을 도모하고 강세를 도모하는 양상들이 오면은 청팀은 실적 쇼크를 보기도 거기서 또 이제 퍼붓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고 그런가 하면 이제 홍팀은 역시 여기도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또 일주일 또 엎어지는 양상이 나온다. 거기서 일주일을 또 강하게 돌릴 수 있는 그 요인들, 막대한 재정 집행이 되겠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이제 그 상원에서 이제 안정화 방안 거기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집행에 대해서도 지금 승인이 지금 났듯이 미국도 마찬가지. 이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제 4월 달부터 집행될 수 있는 이제 막대한 이제 재정 집행 이 부분들이 증시에 있어서 또 청팀 우세 구간에서는 이제 홍팀 우세로 또 이끌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또 드실 수가 있겠죠. 그럼 둘이 그냥 백병전을 펼친다. 청팀은 청팀대로 그냥 계속 막 그냥 이제 상승을 못하게 막 억제하는 양상들을 막 주고 홍팀은 홍팀대로 하락을 막 막는 양상이 돼갖고 그냥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백중세가 되겠죠. 그냥 시장이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구간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니까요. 운용력이 말씀드리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누구도 유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게 청팀이 막 이제 새를 퍼붓는 어떤 양상들 속에서는 홍팀은 거기서는 움츠리고 있다가 또 뭐예요? 실탄을 아끼고 저거 하고 있다가 팍 쏴야 이게 또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그걸 기다렸다가 또 쏘는 양상이 나타나고 또 청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그걸 뭐 누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툭 치고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상당수 이제 또 평균 단가를 높여서 주식을 때리고 평균 단가를 또 낮게 한 시점에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이제 청팀에 대해 막 동조하는 시점에 거기서 다시 회수하고 그 전략이 유리하기 때문에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월 중에도 거의 한 두세 차례 이상의 또 상당히 강력한 상승과 강력한 하락 이런 것들이 또 반복되는 그 양상들이 또 4월 달에 나타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걸 또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잘 활용하는 게 뭐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청팀 구간에서 청팀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 그 시점에 사실 또 하면은 이제 또 낭패를 당하는 것이고 또 이제 홍팀 구간에서 거기에 이제 또 변곡부에 다다를수록 홍팀에 막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양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몰입을 해서 거기에 또 추종하고 뛰어들어 버리면 이제 청팀 구간이어갖고 또 상당폭의 손실. 이게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은 한번 뭐 올랐다 하면은 그냥 뭐 2, 3, 40%고 한번 내렸다 하면 또 2, 3, 40%고 이런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방향이 거꾸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히려 지수는 알고 보니까 뭐 4월달 시작 시점 지수나 끝 시점 지수나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그 양상 속에서도 손실을 막대하게 입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겠고 또 반면에 지수는 4월달 초나 4월달 말이나 거의 뭐 변동이 없는 그 정도 수준이어도 이제 청팀 홍팀 간에 그걸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수익은 굉장히 또 막대하게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 4월달 장세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4월달 현재 뭐 현재 시점이죠. 4월달이 아니고 이제 3월 25일 시점에 과연 아주 정신없이 지금 모든 일이 벌어졌잖아요. 시장의 이제 대폭락도 정말 굉장히 짧은 시점이죠. 운용력은 한 4개월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고 또 이번 주 뭐 반등 구간 그런 것도 운용력은 그 단계별로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죠.
하나의 이제 어떤 마디가 오면 거기서 그래도 한 두세 주 정도는 꾸역꾸역 하고선 거기서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 구간이 오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상승에 도취될 때쯤 되면은 또 강한 하락 구간이 오고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뭐 2, 3주가 아니고 거의 그때 운용력이 하나의 단계가 와서 거기에 대한 진폭, 상승 반등 진폭하고 얘기 드렸던 걸 뭐 2, 3일 사이에 막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이번 2020년판 지금 뭐 97년판, 97, 8년판 시장의 어떤 쇼크 그리고 07, 08년판의 시장의 쇼크 그리고 현재 이걸 놓고 본다면은 2020년판은 정말 이 시간이 초스피드 이게 글쎄요 이제 뭐 이게 그쵸? 뭐 옛날보다 이게 모든 게 다 빨라져서 그런지 옛날보다 어떻든 뭐 컴퓨터의 속도도 뭐 워낙 빨라졌고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도 빨라졌고 사람들의 어떤 뭐 생활 패턴 막 이 사고 패턴도 옛날보다 훨씬 빨라진 거보다도 더 빨리 지금 시장 이번 2020년 그 쇼크 패턴은 그 과정들이 워낙 빠르고 워낙 압축되고 그냥 순식간에 번쩍하고선 그냥 올랐다가 또 순식간에 번쩍했다가 또 빠졌다가 이게 막 반복되기 때문에 대단히 또 고난이도의 느낌도 좀 많이 들고 하는 현재 또 시점들이 되겠는데 현재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월간 차트를 통해서 이제 직전 사이클, 직전 이제 2008, 9년 그때와 현재를 한번 이렇게 그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점과 현재 시점 비교해서 보면은 그쵸. 당시로 놓고 보면은 지금 거의 달수로도 2007년 이제 7월 서브프라임부터 이제 미국은 2009년 2월 가서 바닥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반 동안에 전개된 이 폭들이 지금은 거의 한 두 달 지금 갖고선 두 달도 아니죠. 사실 지난달도 이게 빠진 건 한 중순 이후부터니까 이렇게 월봉 두 개로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이고 당시 이제 변곡점 우리는 2008년도 10월 말인데 미국은 2009년도 2월이에요. 그렇게 디커플링이 당시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이제 바닥 만드는 모양들을 보면은 당시 이제 바닥을 만들 때는 그 MACD 오실레이터가 그래도 한 18개월 가까이죠. 18개월 가까이 계속 좀 확장하는 MACD 오실레이터의 그 음봉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는 단계가 한 18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가 그리고 막대가 굉장히 이제 거의 크게 늘어난 자리에서 이제 그게 돌아나가는 시점들이 이제 2009년 2월 달에 이제 바닥을 만드는 그런 시점이었고 RSI 있어서는 그 이전 2006년과 7년에 이제 좀 버블 신호들 RSI 70선 이상에서 한 3번 정도 넘어갔다 왔다 그런 양상들 반복한 이후에 한 또 1년 반에 걸쳐서 푹 빠지면서 이제 RSI 30선 이하 밑으로 좀 이렇게 물고 있는 구간들도 거의 한 6개월 정도 가져가고 그러고 이제 시그널선에 45도 크로싱 맞으면서 이제 전환됐던 그게 이제 2009년도 흐름들이 되고요. 당시 바닥을 만드는 흐름들. 현재는 좀 상당히 그때 비해서는 워낙 지금 뭐 또 짧은 시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차이는 있는데 현재 지금 위치를 보면은 현재는 그 12월과 1월 달이 되겠죠. 12월과 1월 달에 이제 그 음의 리테스팅 RSI MACD 오실레이터 보면은 한 2달 정도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갖고 2달 정도 짧은 양의 막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 양의 리테스팅의 단계, 음의 리테스팅 오히려 급락을 이제 또 상당히 또 신호를 주는 그런 양상들을 먼저 주고는 그러고 2달 동안 이제 굉장히 좀 진폭을 첫 번째 달은 조금 짧게 두 번째 달은 상당히 깊게 그렇게 지금 가져온 현재 시점들이 되겠고 RSI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한 70선 근처 여기는 2017년 18년 이런 시점에 RSI
70 이상에서 상당히 오래 좀 놀다가 그러고는 RSI 70으로는 밑으로는 오히려 주가가 크게 올라와 있던 지금 시점들 2018, 19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70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깨고 내려오는 그런 단계인데 조금 어정쩡한 면이 있긴 있죠. RSI 뭐 한 30선 정도에 툭 찍고 거기서 V자로 넘어가려는 모양새라든가 아니면은 RSI 30선 밑으로 어떤 좀 이렇게 호수를 한번 만들면서 물 좀 고이게 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조금 어정쩡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국의 MACD 오실레이터나 RSI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게 글쎄요, 이게 뭐 아직은 이 쇼크 국면이 전개될 기간에 비해서 아직은 초입부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좀 뭔가 마무리되지 못한 그런 보조 지표들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단기적으로 워낙 지금 임팩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세의 강도를 RSI나 MACD 오실레이터가 어떤 단기적인 바닥 신호를 줄 틈도 없이, 그러니까 흔히 뭐 주가가 그동안 요새 지난달 빠지는 걸 보면은 5일선과 계속 이격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흔히 우리들이 여러분 뭐 자주 보시는 5일 이동 평균선에 오히려 좀 이렇게 상당히 벙벙 떠갖고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의미의 것인지 하는 것들은 어떻든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 시간이 뭐 몇 달 지나봐야 알겠죠. 뭐 여름 정도는 가봐야 이게 아직 초입부였기 때문에 이런 양상을 보여준 것이었구나, 아니면 어떤 속도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었구나 하는 것들은 뭐 한 7, 8월 정도는 가야 어떻든 뭐 이게 어떤 의미였다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 이제 보면은 코스피 월간 차트 놓고 보면 얼추 좀 비슷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1개월 동안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이거래일 또 반등하는 양상들 속에서 모양새는 얼추 비슷하죠. 뭐랑 얼추 비슷하냐면은 여기 2008년도 10월 달에 만들었던 그 월봉과 그 이전 사이클의 추세 양상과 상당히 좀 유사하고 비슷한 양상들. 그러니까 10월 달 이제 음봉이 초대 규모로 나타났다가 10월 말 그 꼬리를 그래도 제법 많이 달아놓고 끝났었죠. 거의 10월 달 만들었던 음봉의 한 40% 정도까지 반등하면서 꼬리를 만들어 놨던 그런 시점이 2008년도 10월 달이 되겠고요. 그러고는 그 이후에 거의 한 5개월에 걸쳐서 계속 엄청난 진폭, 위아래 거의 한 200포인트, 300포인트 이상의 또 진폭 구간들을 거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3월 달에 가갖고 추세적인 상승기를 접어들었던 게 이제 2008년도 시점이 되겠고, 그냥 쓱 봐도 얼추 모양은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 7월 달 이제 서브프라임 고점부터 1차적인 하락 구간, 그리고 2008년도 연초 3, 4, 5월 달 여기 반등 구간들, 당시에도 이제 뭐 삼성전자 쳐올리고 시가총액 최상위주 쳐올려 갖고 한 1900 정도 만들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막 이제 다시 또 정고점을 넘어갈 거다 막 떠들게 만들었던 그 베어마켓 랠리, 그리고 그 이후에 폭락 구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008년 1월 달에 이제 시장이 상투를 만들어 놓고선 이 베어마켓 랠리를 작년 이제 한 9월 달부터 올 1월 달까지 2월 달까지 그렇게 만들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삼성전자 쳐올리기와 또 시가총액 최상위 쳐올리기 2008년 3, 4, 5월과 똑같이 만들고, 근데 그때는 이제 5개월 동안 걸쳐가지고 이제 붕괴가 나타나고 마지막 10월 달이 강한 이제 아주 큰 음봉을 그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음봉이 지금 찍혀 있죠. 그리고 이번 달 음봉이 아주 크게 나타났다가 거의 음봉 진폭에 거의 한 40%, 45%, 한 50% 대인 것 같아요. 음봉 진폭에 그 2008년도 10월 달은 음봉 진폭에 거의 한 40% 정도 메꾸고선 이제
월봉이 마감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 현재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음봉 진폭에 대해 한 절반 가까이 그렇게 지금 올려놓은 그 상태인데 아직 뭐 거래일 수가 며칠 남아있죠. 며칠 남아있는 그 양상 속에서 그 2008년도 음봉 진폭 수준 그 정도를 맞춰 놓을지 아니면 어떤 모양을 가져갈지 굉장히 또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겠고, 결국 이제 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또 저거죠. 만약에 지금 이제 바닥이다 했을 때는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이 엄청난 변동성의 구간들. 근데 변동성은 이제 4월 달은 굉장히 극심할 걸로 보여지고요. 5월 달, 6월 달, 7월 달, 5, 6월 달로 가면서 변동성이 약해지긴 약해질 건데 확 약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그래도 3월, 4월 변동성보다는 조금 슬슬 떨어진 게 5, 6월 정도 될 걸로 보이고, 한 7월, 8월은 오히려 변동성이 상당히 또 커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또 이게 2008년, 9년짜리 그걸 놓고 보면은 얼추 모양새를 지금 비슷하게 가져온 요 시점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즘 제일 묻는 게 그거예요. 지금 1439포인트 찍은 게 운용력이 얘기하신 1387의 의미와 같느냐, 이제 시장이 대바닥을 찍은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도 더 뭐 빠질 폭들이 있느냐. 요즘 보면 막 별 얘기 다 하잖아요. 막 시장 뭐 한참 무너져 있을 때 보면은 뭐 1100포인트는 가야 뭐 바닥이다, 뭐 900은 가야 바닥이다, 또 누군 또 막 500은 가야 바닥이다, 막 하긴 그런 얘기 나올 때가 항상 보면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그렇게 되네요.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로 이게 요 라인대가 이제 저점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부분들은 제 생각은 오히려 지금 구간부터는 이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부터가 이제 코로나 구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지수든 우리나라의 지수든 좀 이게 너무 빨리 온 감은 있지만, 한 4개월, 5개월에 걸쳐서 나와야 될 일들이 한 달 동안에 빨리 온 감은 있지만, 지금 운용력이 받던 어떤 목표치 라인 때는 그냥 실물 경기, 그리고 뭐 시장의 기업에 대한 경기 수준, 작년도 3월달, 3, 4분기에 급격하게 이제 위축되고 악화된, 그래서 한번 쇼크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거에 대한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내에서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국 빨리 와서 그렇지 지금 딱 거의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후의 구간, 이게 저점이냐 그걸 깨냐, 다우도 16,500, 18,000 요 구간이 저점이냐 그걸 깨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부터의 구간들이 아마 이제 이게 미국에서도 코로나를 이제 조기에 잘 잡고 이제 해결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게 또 오히려 안 좋은 사태로 나타나느냐, 그게 이제 이 저점을 깰 수 있느냐 안 깰 수 있느냐, 지지가 되느냐, 그런 여부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S&P도 그렇고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그냥 경기를 반영한 어떤 흐름. 근데 만약 플러스 알파가 나타난다면 결국,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들로 좀 판단이 돼 갖고요. 일단은 좀 유보해 두겠습니다. 운용력이 또 이 배워야 산다 강의를 통해서 어느 날인가는 시장은 여기서 이미 대바닥을 찍었다, 아니면 시장은 오히려 저점을 더 확장시킬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또 들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는 일단 그 정도로 좀 유보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실성이 없는 내용을, 운용력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확신이 들지 않는 내용을 또 굳이 얘기 드리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또 뭐랄까요, 방송 전파 공해의 일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또 돌아오는 한 주도 또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